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려한 합천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이고요. 1부는 수려한 합천이 3대 0으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으면서 4곡 5곡 속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현 선수와 진시영 선수. 지금 이렇게 속기 대국 들어갔을 때 앞서 3대 0으로 끝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갔겠죠. 굉장히 미세한 상황에서 대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쎄요. 알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기세가 좋고 이 바둑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와 박승화 선수. 지금 4곡, 5곡 두고 있는 이 선수들은 지난 1라운드에서 모두 첫 승을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을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좀 감각적인 바둑을 구사하고요. 네. 박승화 선수는 굉장히 치열하게 두는 기풍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상변 쪽에만 꽤 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무난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쪽을 박진솔 선수가 다가섰을 때 역시 치열함을 추구하는 박승화 선수답게 바로 이 사이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지금 백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니까 박진솔 선수도 화를 냈고요. 네. 그러자 이쪽을 치받으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로 막는 것은 이쪽 젖히는 게 실리로 워낙 크기 때문에 내려서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요. 지금 이쪽을 끼우는 것을 백이 노리고 있다 보니까 네. 흑도 호구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쪽의 약점을 방비를 했습니다. 네. 중앙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데의 싸움이죠. 그래서 젖히고 끊으면서 다시 한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8, 9, 10, 4번 남았습니다. 여길 끊었고요. 중앙에 거북등을 주면서 여기를 돌파해도 상변 쪽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틀어 막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었고요. 여기 위쪽을 붙였고 막상 또 타협이 되긴 됐는데요. 좌측에서 2차 전투가 펼쳐집니다. 흑은 그래도 이 선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긴 했네요. 네, 지금 아래쪽을 다 넘어갔지만 네. 약간의 뭐 불안 요소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부근에서 여기 붙이면서 반격을 가하니까 이제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았는데요. 그러자 젖히고 단수치고 여기를 늘어간 장면입니다. 일단 좌측에서 흑이 큰 모양을 내고 있고 중앙 쪽에 있는 두 점은 좀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도 중앙 잡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한 점을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뒷맛을 남겨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점을 희생타로 삼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정리하고 큰 자리로 향했고요. 박진솔 선수는 워낙 또 속기파로 유명하잖아요. 네. 거침없이 두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보면
확실히 뭐 어렸을 때 평가받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스타일 이런 게 좀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박진솔 선수는 영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천재로 유명했었던 그런 선수이고 독특하게도 그 천재성이 일단 직후에만 살짝 발휘됐을 뿐 네. 한동안 좀 감춰져 있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그 천재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박승화 선수는 저는 이 선수의 투지, 승부욕 이런 부분에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박승화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연구실에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성향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그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그 연구실 내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랭킹도 현저히 낮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 덤비고 연습되고 하고 사실 그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지치는 거 없이 계속 그렇게 두들기니까 결국은 박승화 선수가 어느샌가 바둑 리거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도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네. 재능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자, 백이 입구자로 둘, 눈수가 참 참신해 보이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그 격언을 따르듯 흙이 덮어 씌우는 게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쪽을 마늘모로 두었고요. 보통의 형태라면 이제 날일자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백돌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마늘모로 두면서 나중에 이제 이쪽을 다가섰을 때 좀 더 힘을 내고자 합니다. 네. 우변이 막히기 전에 흙은 먼저 나와보는 선택을 합니다.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덟, 압도적인 박진솔 선수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중앙 백이 튼튼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좀 실속이 별로 없다고 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백이 두텁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서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나가는 축머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네. 이쪽을 연결하자니 또 이 형태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백이 딱 급소 자리에 가 있죠. 다섯, 그럼 흙은 이제 이 부분으로 뭔가 행마를 하면서 여덟,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축머리입니다. 대단히 감각적인데요. 네, 아주 의욕이 넘치는 발상이고요. 지금 이쪽을 나오면 이 부분에서는 이수는 아주 이상합니다. 네. 근데 나오면 지금 여기 나갈 생각을 하고 여기를 뒀습니다. 자, 축을 나왔을 때 그 위력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느낌은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런 데를 늘고 밀 때 이렇게 한 칸 뛰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완벽한 타격을 백에게 주기는 좀 어려운 형태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고 받았어요. 결국 그럼 여기는 그냥 호시탐탐 노린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는 흑행마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마음 놓고 이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되게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셋, 박승화 선수는 상대팀의 주장을 잡아내면서 티벤 3대2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고요. 박진솔 선수도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를 꺾고 팀의 3대2 승리에 한 표를 보탰습니다.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붙이면서 중앙의 축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쪽을 늘 수도 있는데 계속 눌러가면 결국은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니까요.
이쪽을 넣나요? 이쪽을 늘고 있는다면 뭐 이쪽을 지켜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후퇴가 없습니다. 네. 사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팀의 승패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더욱더 바둑은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진솔 선수 기풍 자체도 좀 어울린 한 수인 것 같고요. 네. 전투를 마다하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게 박승환 선수 바둑이죠. 정말 치열하고요. 끊는 것도 타기할 때 뭐 주로 나오는 한 수인데요. 네. 예전에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많이 둡니다. 근데 언뜻 보면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는 수도 그냥 과감하게 둬요. 그래서 이 수가 되겠어라고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막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뒤끝을 흘리는. 그러니까 막상 만만치 않다. 모양은 이상해도 막상 해볼만 하다. 이런 의견을 자주 피력했던 그런 실전류 기풍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끊었을 때 박진솔 선수도 뭐 크게 고민 없이 단수로 응수를 하는데요. 일단 모양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상황에서 흙 쪽이 좀 더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게다가 우상귀에 또 백돌이 늘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서 흙이 어디로 좀 타개를 시도할까요? 일단 박진솔 선수가 좀 우위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쪽 부근으로 끊고 30초.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뭐 나가는 것도 있고요.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다섯. 한 점을 포기하고 전체를 공격을 가면 흙이 굉장히 부담되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변을 결행하지 않고 바로 중앙 쪽에서 좀 전단을 구합니다. 네.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박성화 선수 다운 한 수입니다. 몇 군데를 동시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인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일단 축이 되지 않는 상황. 일곱, 여덟.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야 이제 축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 한 점을 백이 포기하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흙은 단수를 쳐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게 박성환 선수 의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어지럽겠는데요? 이제 여기 있고 나서 싸울 수 있는지를 봐야겠어요. 이게 아,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네. 그럼 틀어막고 하나, 둘, 여기를 끊고 넷, 이제 이런 싸움이 전개가 된다면 여섯. 어떨지요. 일단 뻗어서 활용하는 수단을 뭐 아예 주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네. 정말 백이 좋다고 해도 한순간 삐끗하면 양쪽이 걸릴 수 있는 형태라서요. 네. 백도 아주 떨리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흑도 여기서 엮어가지 못한다면 좀 도처에 손해본 곳이 좀 많아요. 네. 30초. 하나, 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셋, 느낌은 뭔가 이런 넷, 데를 통해서 여섯, 모양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네, 거기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박진솔 선수가 한 점을 따내고 끝까지 싸움을 갈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타협을 할지 뭐 그런 선택이 남아 네. 있는데요. 따내는 게 되면 뭐 당연히 따내야죠. 근데 따내는 순간 만약 걸리게 된다면 한없이 크게 당하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뭐 박진솔 선수 후퇴 없이 치고 나갑니다. 막상 그리고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흙이 여기서 모양을 잡아가는데 가장 좋은 게 이런 데를 밀고 이렇게 젖히는 모양이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여기를 밀면 백도 이쪽을 젖히는 게 아니라 분명 이 부분으로 응수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 모양을 잡는 게 딱 이수다 하는 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진솔 선수도 한 번 더 버텨본 것 같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임없이 흔들어 갑니다. 아,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점이긴 합니다. 그냥 막아달라는 뜻이겠죠? 뭐 이렇게 막으면 이어서 이제 이쪽 끊는 것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인데요. 백이 어떻게 응수해야 될지. 사실 이 배석보다는 다른 배석에서 꽤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워낙 맞습니다. 쏙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어려운 장면인데도 일단 손이 나가다 멈칫합니다. 네. 막으면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맥점이지만 지금 돌려치고 나서 중앙으로 엮으러 가도 백이 떨리네요. 이렇게 돌려치는 게 선수라면 잘못하면 중앙에 다 엮일 수도 있거든요. 손, 그래서 제가 엮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하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넷, 뭐 양쪽을 막 엮으러 가면 떨리긴 떨립니다. 일단 막았어요. 안 엮인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엮였다 하더라도 또 어떤 선택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백이 안 받아도 되죠. 음. 네, 두 점을 제압하고 그러네요. 별게 없다는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일곱, 선수의 맞대결. 여덟. 지금까지 2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박진솔 선수가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한데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승을 제외하면 벌써 5년 전의 대구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저 미는 수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쪽으로 받는 것은 백이 최악입니다. 하나, 백은 일단 이쪽 부분에 막히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늘어서 지킨 것은 여기를 두면 지금 이렇게 연결은 된다는 뜻이긴 한데요. 근데 뭔가 모양이 이게 맞나요? 일단 흑도 먼저 막는 자세가 나와서 좋긴 한데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박진솔 선수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일곱, 여기를 두면 이 단수를 치겠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틀어막아서 더 좋은 모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여기 끊는 것은 단수 쳐서 당장 흙이 잡히니까요. 흙은 이쪽을 통해서 뚫어가는 건 있지만 이건 또 반대쪽에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서 별게 없습니다. 좋아.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우변에 펼쳐놓은 흑돌들을 좀 정리를 호구가 가능한가요? 뭐 끊임없이 흔들어갑니다. 지금 분명히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다음에 이제 끊어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살려본 거겠죠. 지금 여기를 받으면 박승환 선수가 이런 뜻일지 모릅니다. 여기를 백이 받으면 이걸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될 때 단수를 쳐서 좋아. 있는다면 지금 여기 끊어서 수상전도 혹시 보나요? 근데 이건 안 되긴 안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돌이 있어서 득이긴 득이지만 단수 치고 이으면 한 수 부족이었습니다. 단수도 꽤 강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있는다면
여기를 안 받을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선 흙이 어렵죠. 아홉. 시간 사용해야 되고요. 지금 패로 버티는 거는 이 패를 이겼을 때도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단수 치면 아. 이어야 되는 형태이니까요. 네.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장면에서 중앙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어서 이쪽 살 수 있는지 그 승부로 가거나 그걸 박승환 선수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시계를 일곱, 쳐다보게 됩니다.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당장 한 수가 좀 어렵네요. 네. 선택을 계속 못 내리고 있죠. 확실히 흙이 좀 안 좋은 형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미니고 같은 경우는 흙이 꽤 추격했다고는 하는데 하나, 흙이 훨씬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미는 것도 사실 약간 아까운 교환이죠. 거꾸로 또 붙일 수도 있는 뒷맛이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 여차하면 이렇게 붙이고 이어서 이 백돌 전체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뒷맛이 남아있는 자리였는데 실전에 시간에 쫓겨서 이쪽 수익기를 하다가 아까운 교환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 여기서 박승환 선수 마지막 수익기인데 뭔가 다섯, 안 보이는 장면입니다. 일곱, 아, 역시 이겼어요. 패로 버티는 것은 안 되고 지금 이쪽을 막을지 이을지 고민하다가 이겼습니다. 잡으러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 거고요. 이런 데를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 치면 지금 이쪽을 한 집을 없애야 되고 따내면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치받으면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섯, 이 여섯, 그림이 나온다면 여덟, 이건 네, 위로 이어도 뭐 안 되고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둬도 백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두고 예. 이렇게 되면 우변 쪽은 다 깨졌지만 처음 모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중앙 쪽에 흙의 형태가 뭐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백이 이건 무조건 좋습니다. 마지막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키고 두는 것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아까보다 뭔가 형태가 좀 떨리는데요. 네, 역시 그쪽이 좀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걸로 확실한 백의 우세입니다. 돌이켜보면 흙은 그 우화기에 입구자 되어 있던 백 모양, 우변 모양을 좀 깬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대략적인 집의 윤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됐을 때 흙이 5집을 내고 살았고요. 12집, 여기가 한 6집, 18집, 34, 40, 50, 흙집이 한 52집 정도 대략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이 젖혀 있는 게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이 권리이고요. 네. 10, 14, 20, 23, 26, 30, 35, 40. 지금 여기를 아무것도 안 세고 한 40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지금 10집만 놔도 백이 오히려 집에서 네. 해볼 만한 국면이니까요. 10집은 사실 이런 데만 끊어도 10집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게다가 전체를 공격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둑은 확실히 백의 우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형태가 좀 백 모양을 엮어내기 힘든 형태였겠죠. 네, 박승화 선수가 굉장히 상대를 찜찜한 모양으로는 잘 몰아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박진솔 선수가 그것을 수익기로 견디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좋은 수를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이거는 흑의 실패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변을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예, 그 자리도 좋고요. 계속해서 막는 것을 허용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까지 형세가 뒤쳐져 있다면 되든 안 되든 박승환 선수가 나와서 끊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런 데를 그냥 아래쪽을 밀고 늘고 그다음에 뭐 중앙을 돌보고 이런 승부로 가면 여기 막히고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 늘면 그쪽까지 네. 받을까요? 밀거나 뭐 날일자로 아. 가서 그냥 중앙을 해볼 테면 해봐라 네. 이런 승부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백도 중앙이 정말 두텁네요. 네.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승부가 아니라면 확실히 바둑은 박진솔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가네요. 하변은 어느 정도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데 오면 이런 쪽이 약간 맛이 나쁘죠. 네. 최소한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 지금 단수 치면 위쪽이 돌파되니까 여기를 늘어야 되고 그 순간 이미 백이 엄청난 두터움의 그 벽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바둑은 확실히 백이 좋고 그 차이가 적지는 않은데 지금 중앙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뭔가 한 방으로 흑의 대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백도 집이 뭐 많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저 승률 그래프만큼 우세하다고 인간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류의 바둑이고요. 떨리는 승부, 중앙 쪽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오, 이러고 안 받았어요? 지금 우세한 쪽 맞나요? 오히려 박진솔 선수가 더 과감한 수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뭐 나와 끊어도 당장은 별게 없다는 뜻일까요? 지금 나와서 끊는 쪽을 잡습니다. 이쪽을 끊으면 여기를 잡고 이쪽을 끊으면 또 이쪽을 잡고요. 흑이 귀를 잡는 사이에 하나, 백이 중앙까지 한 번 더 가서 셋, 이렇게 둘러친다면 뭐 넷. 수만 나지 않는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승화 선수가 지금 승부를 걸긴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갈지요. 지금 타이밍에 이런데 두 칸을 띄고 승부를 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고 둘러치면 마지막 폭파로 승부를 걸어갈지. 그래도 아무리 바둑이 나쁘다 해도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고 가는 것은 마지막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넷. 지금 그래도 중앙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깨집기의 형식으로 백 모양을 삭감해 갑니다. 마지막 하나, 박진솔 선수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넷. 백도 선택 잘 해야죠. 중앙에서 뭔가 깎이는 순간 차이가 확 좁혀집니다.
우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선수가 듣는 자리죠. 네, 지금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이어서 뭐 이쪽을 붙이면 끼워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잡고 백이 이쪽에 짐 없앨 때 따고 치중 가고 치 받고 여기로 됐을 때 그때 이 백돌이 있다면 그건 잡혀 있고요. 그수 여기 나가고 됩니까? 모양은 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잡아야 될까요? 아, 결국 이렇게 하고 잡겠다는 네. 생각이겠네요. 근데 여기를 하나 찌르고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이으면요. 아, 그때는 또 이수를 준비하나요? 아, 그렇네요. 박승환 선수가 뭔가 노림이 있네요. 이렇게 두고 늘어서 이건 또 안 됩니다. 지금 끊을 때 여기를 잡으면 있는 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여기를 두면 단수가 되니까요. 차단이 가능하니까요. 끊으면 여기를 따고 잡으면 뭐 단수 치더라도 일단 흙이 원하는 형태를 만든 겁니다. 박진솔 선수 당황해서 잠깐 안경이 벗어질 뻔했어요. 네, 지금 뭔가 부분 형태에 대한 착각은 있었던 것 같죠. 여섯, 일곱, 여덟. 열심히 버텨가고 있는 박승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중반전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박진솔 선수가 우세한 바둑이지만 박승환 선수가 정확하게 버텨가면서 지금 차츰차츰 차이를 좁혀가고 있고 네. 굉장히 껄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는 형세를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에서 어느 정도 내면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두는 걸 보면 계속 뭐 만만치 않은 형세에서 두듯이 두는데 이러다 보면 중앙이 갑자기 한 방에 깨지고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박성환 선수가 그런 류의 어떤 실전적인 추격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일단 하나 끊어야 될까요? 어차피 지금 흙이 나중에 여기 끊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있는 이 교환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렇게 교환을 하면 어차피 끊을 자리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네. 받게 만든 것은 흙이 아깝진 않습니다. 네. 다섯.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따낸다면 이번엔 여기를 몰아가니까요. 그냥 축이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두면 뭐 흙이 단수 치고 나서 중앙으로 한 번 더 푹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아, 네, 또 잡아내나요?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여기를 두고 단수 치면 축으로 잡히긴 했는데 대신에 이런 데를 축머리로 사용해서 한 점은 줬지만 여기 집을 낸다면 바둑은 여전히 뭐 백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이럴 거였다면 그냥 따내는 게 나았을까요? 처음에요. 마지막. 젖히지 않고 여기를요. 네. 젖히지 않고 따냈다면 이제 흙이 이쪽 부분으로 다 연결을 꾀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라면 여기 한 점을 잡히는 순간 이 가치가 엄청날 텐데 지금 뒷문도 터져 있고
중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뽑아서 이 축머리를 잘 활용한다면 네. 백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서 다음 한 수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교환을 아낄 이유는 없고요. 다른 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나가는 걸 보고 이쪽을 흙이 받는다면 이 흑돌 5점을 잡고 그런 흐름을 백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하중앙 쪽에서 정리가 끝이 나면 이 바둑의 윤곽이 확실하게 네. 드러납니다. 마지막 모양으로는 이곳 아니면 이곳, 셋, 특히 이곳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시간을 벌고 있네요. 마지막 또 자칫 잘못하다간 101점, 101점을 좀 도와주는 수로 붙였을까요? 네, 지금 여기를 막으면 여기 틀어 막는 것까지 확실하게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는 게 좀 낫다라고 네. 봤습니다. 저수도 껄끄럽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쩔 수 없을까요? 네, 지금 붙여둔 교환은 확실히 이쪽 부분으로 흙이 뭔가 나오려고 했을 때 이 막는 걸 네. 선수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획도 중앙 5점이 그냥 들어간다면 그건 안 개가가 되겠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흙의 모양은 처음에 제가 계산했을 때와 뭐 별반 달라진 게 크게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뭐가 있나요? 일단 여기 축을 좀 방비를 음. 하는 느낌이죠. 네. 나가면 이렇게 뒤에서 돌려쳐서 백도를 살렸지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 나가는 걸 일단 임시 방편으로 좀 보호하고 있고요. 여기를 둘러치면 그때 이 부분을 뭔가 건드리는 작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흙집이 여기가 조금 늘어나고 이쪽 한 점을 잡아서 조금 늘어나는데 다 해서 한 60집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백은 백은 여기 중앙 제외하고 한 40집 정도는 나요. 그럼 여기서 15집만 나도 바둑은 미세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집이 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30집이 넘게 납니다. 그 흙은 무조건 이 5점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꿰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 같고요.
흙은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마지막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껄끄러운데요. 당장 끊는 수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로 나와서 끊는다면 여섯, 일곱, 이쪽 단수를 당해서 여기를 둬도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네. 백이 안 되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막아본 것 같은데요. 네. 오. 그게 그냥 이어주면 여기 돌파하는 게 되지만 지금 박성화 선수가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껄끄럽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사실 흙이 꽤 잘 돼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15집만 나도 봐도 미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5집은 정말 최악으로 백이 둬도 15집 나죠. 네,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생각일까요?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찝는 것도 선수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가면 아, 다 연결이 되고 뭐 여긴 미리 하나 띄워놓을 수 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과 이쪽에서 이득을 합치면 대략 15집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박성환 선수가 이쪽에서 잘 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에 그 안 좋았던 상황을 뒤집지 못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은 여전히 박진솔 선수가 좋습니다. 네. 좌변 쪽에 코 붙여져 있는 그 한 수가 그래도 조금 역할을 했네요. 네,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원래는 이쪽을 뚫으면 흙이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했던 장면에서 여기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이 뚫는 게 가능해졌고요. 역시 나오는 수 돌입합니다.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아, 지금 어쩌면 이 교환은 아낄 수도 있네요. 여차하면 백이 이쪽을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백이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처리가 되고요. 항상 백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성가시죠. 네. 흙이 여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다시 좀 끊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역시 아까 계산대로라면 백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뚫는 교환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뭐 형태는 깔끔해졌죠. 네. 여기를 두고 흙도 하변 쪽을 먼저도 차지를 할 수 있네요. 네, 여기는 흙이 차지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직 거기까지요. 아. 거기가 노림이 있긴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약간은 좀 뒷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너무 치열하게 두고 있으니까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 끼우는 게 있었죠. 지금 여기를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 늘어서 이쪽이 전부 걸리는 패가 되고요.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단수를 몰아서 하나, 둘, 이것도 전체가 다 걸리는 패가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결행을 할까요? 사실 백은 그냥 뒤로 있고 여기 두고 이 정도만 해도 백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네. 여기를 따냈을 때 나중에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패를 결행할 거라면 사실 뭐 이런 악수 다 좀 패감 손해가 되는 수를 몇 번은 두고 나서 지금 패를 결행을 하는 건데요. 네. 뭔가 저 패를 하기에 적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결행을 합니다. 일단 꽃놀이 패이기도 하고 여전히 패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패감 한번 보죠. 여기를 마지막. 끊어서 하나, 둘,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따면 이어서 다섯,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결국 저렇게 패가 되고요. 대신 흑도 패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게 이 패를 하다가 여기 단수 치는 패감을 사용하면요. 만약 해소를 하면 따내고 이쪽 하고 이걸 잡으러 가면 지금 전체가 다 걸리죠. 네. 마지막. 네, 여기 붙여서 전체가 다 걸립니다. 정말 이 패를 결행할 거였다면 우변 쪽에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우변에 확실한 패감 지금 두 개는 없애놓고 패를 결행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박진솔 선수가 여기서 이 패를 네, 통해서 완전히 끝장승부로 갈 생각인지 아니면 여기 한 칸 뛰는 게 워낙 컸으니까 그냥 여기 있고 여기 해소할 때 여기 막아서 이걸로 이겼다는 생각일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변을 막기만 하더라도 괜찮은 형세일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백이 워낙 우세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서 두는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패할 생각일까요? 뭐 그렇게 악순 아니까 아직은 확실한 자신의 뜻을 내비치진 않았네요. 네. 그거 두고 두면 여기 따내는 거 선수가 패감이 되는데요. 그러고 따면 눈에 보이는 패감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고 따고 여기 맞고 이거 마지막. 변화일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느낌은 백이 이기긴 이길 것 같습니다만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석은 3개씩 따내서 똑같고요. 여기를 따는 사이에 백이 이렇게 두는 바둑입니다. 여기도 이제 패감이 하나 사용이 되어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네, 백이 이겼네요. 이거는 미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백이 이겼네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우변 전투까지 백이 꽤 포인트를 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 이 교환만 안 해놨다면 사실 이 패를 통해서 거의 승부를 결정지을 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워낙 원체 앞서 있던 형세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 패를 지고 다른 큰 곳 2번 연타로 백이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차이는 확실히 좁혀졌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박승화 선수가 끝내기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중에 이제 이곳에 패를 들어가거나 혹은 뭐 여기 젖히는 걸 노리거나 했을 때 아. 되게 좀 껄끄러운 게 네. 남아 있고요. 다섯, 또 여기를 호구 쳤을 때 그래 타이밍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 끊는 걸 통해서 가르는 게 이 타이밍을 당해서 만만치가 않네요. 마지막 일단 그래도 이곳은 가야 합니다. 백이 먼저 한 칸 뛰면 꽤나 크게 넷, 백집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젖혔다는 것은 잊는다는 걸까요? 손을 빼겠다는 걸까요? 지금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지금 중앙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박승환 선수가 확실히 추격을 했는데 그래도 셋, 넷, 네, 지금은 뭐 최소 덤을 빼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냥 아예 한 점 끊어 잡는 것도 커 보이는데요. 지금 둘, 이런데 어설프게 두는 것보다 거기 두나요? 다섯, 자체로 여기가 집이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붙여도 차단할 수가 없고요. 여기를 끊어 잡으면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최소한 선수입니다. 여기를 끊어 잡아도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 보면 중앙보다 좀 더 커 보였는데요. 처음에 중앙에서 15집만 나도 둘, 미세한 승부였다라고 했는데 넷,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집이 꽤 커졌습니다. 지금 거기가 선수라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흙이 여기를 치받으면 지금 이렇게 항상 되는 자리였고요. 흙이 여기를 받으면 손 빼면 이제 여기를 또 다 잡히니까 백이 네. 붙여서 받아야 합니다. 음, 늘어서 아마 받았을 테고 지금 이 그림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당하면 그냥 자체로 크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도 정말 컸는데요.
사실 백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런데 중앙에 뒷맛이잖아요. 이런데 이으면 여기 껴붙이는 것부터 해서 여기 나와 끊는 네. 것 이런 게 혹시 엮이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을지요? 뒷맛은 정말 고약합니다. 뒷맛이 없다면 여기 있는 자리가 커 보이고 뒷맛이 있다면 뭐 최소한 이런 데라도 받고 싶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당장 붙였다고 해서 뭐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수는 그 수는 그냥 지킨 수네요. 네. 100% 이겼다는 수가 나왔습니다. 자체로는 뭐 여기와 비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붙였습니다. 이 바둑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도 이기는 건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패맛이 좀 있다고 봤네요. 여기 두면 여기 끊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단수 치면 나가고 여기 두면 따서 패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받으면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서 이게 수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뒤로 받을 생각이라면 여기를 왜 뒀죠? 아니면 차라리 들여다보는 차라리 들여다보고 손 빼면 됐었는데요. 네. 예. 지금 여기를 남겨두고 여기서 붙일 때 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를 둬서 여기를 당하고 이쪽을 허용한다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지금 끝내기에서는 박진솔 선수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말 큰데요. 하나, 네, 왔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때 뭐 반면으로 백이 이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당한다면 글쎄요. 여기가 이렇게 될 자리라면 여기 있는 게 흙이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수로는 여기를 내려서는 게 더 큰 끝내기고요.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이 붙이는 걸 뒤로 후퇴할 생각이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컸습니다. 지금 그런 걸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셋, 덤 7집 반으로 저 정도라면 이 바둑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네. 자, 단수를 치고 좌기를 받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설마 이 바둑도 미세해지나요? 오늘 벌써 반집 승부 2번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흘러갈 바둑이 아니었는데요. 박진솔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는 방심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수니까요.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젖히는 거 결행하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더 뭔가를 시도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뒤로 물러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 맞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할 형세가 아닌 것 같은데 박진솔 선수는 거듭된 방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바둑이 꽤 미세해진 것만 분명하거든요. 넷, 다섯, 지금 다채로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역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 바둑 역전 당하면 이건 충격인데요. 확실히 어떤 그 천재성을 보여주고 감각이 좋고 속기형 기사들이 후반에 단점이 있다는 것은 뭐 바둑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천재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박진솔 선수 초중반에 이렇게 잘 짜고 후반에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 이제 개각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속기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어. 그래프는 뭐 역전을 나타내고 네. 있고요. 확실히 두 선수를 대표하는 키워드 천재성과 박진솔 선수의 천재성과 박승화 선수의 집념 이거를 지금 이 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정말 백이 안 좋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이 계속 대우세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바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내기 실수라고 생각할 만한 게 중앙 쪽 네. 틀어막는 것이었죠. 일단 여기 패를 걸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이상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 이제 바꿔치기 된 다음에도 좁혀졌지만 백이 좋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로는 늘었어야 되고 여기 막은 수로는 여기를 이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뭐 작은 실수가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집 손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형세가 확확 좁혀지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승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게다가 백은 또 버텨볼 만한 팩감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저기가 백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들어간 다음에 이쪽을 먹여쳐서요. 뒤에서 다 조여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전부 다 걸리는 패가 됩니다. 이거는 네, 충격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패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니고와 돌바람은 5대5 승부, 그리고 엘프고는 약간 흑우세, 릴라제로는 확실한 흑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단수 친 것도 팩감이 정말 기분이 나빠요. 네. 딴에서 받으면 집으로 쏘내고 꽉 받으면 팩감이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승부입니다. 그 전에 이제 패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 흑이 여기 젖힌 수로요. 이쪽 끝내기를 하고 백이 여기를 따내고 흑이 여기 붙이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반집 승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흑이 여기서 약간 돌파해 내긴 했지만 백이 이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본다면 흑이 집으로 득을 본 것은 없기 때문에 저 패가 승부패입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흐름은 박승환 선수가 잡고 있는데 이제 박진솔 선수가 얼마나 냉철하게 여섯, 지금의 상황을 이었어요? 이었어요? 패가 된다는 뜻일까요? 교랭하는데요. 네, 결행합니다. 그런데 백이 패감이 없는데요. 한번 보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거는 뭐 박진솔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 여기를 붙이면 셋, 넷, 다섯, 지금 여기서 이것도 물러서요. 지금 물러섰어요. 지금 이렇게 패가 됐을 때 그게 뭐 이쪽의 패감을 사용해도 이 뭐 따내는 패감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쪽도 있고 지금 전체가 다 잡히는 패였기 때문에 뒤로 물러났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게 질 수가 없죠. 박승환 선수도 거기는 해놨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잡은 수로 여기는 해놓고 잡는 게 약간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대변화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흑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의 상황에서 흑이 여기 끝내기 하고 백이 여기 따냈고 여기를 따냈다면 집도 많이 나고 여기도 다 잡은 상황에서 흑이 여기 끝내기 하면 이제 바둑이 미세하다라는 저의 판단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섯, 우변 그거- 다 살아갔죠. 네 그것과는 한참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박진솔 선수가 자신의 흐름대로 잘 풀릴 때에는 굉장히 손바람을 내지만 뭔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멘탈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지금 뭐 거듭당했고요. 끊임없이 당하면서 이 바둑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박승환 선수의 집념이 대단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좌상귀 틀어 막는 것 그리고 우하기 일선 빠지는 것 두 군데 큰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이거는 흑이 많이 이겼는데요. 반면 10집이 넘는 차이 같습니다. 근데 그 박진솔 선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에 이런 데 둘 때도 이미 거의 미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해도 이겼다는 듯이 뒀고 여기 후퇴할 때도 그렇고 만약 이렇게 많은 차이로 진다면 중간에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타이밍에 뭔가 강하게 두는 수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계속 후퇴하고 실수하고 하다가 지금 많은 차이로 패했습니다. 박승환 선수가 그만큼 상대를 껄끄럽게 한 것도 있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반에 박진솔 선수가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좀 너무 빠른 착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네. 둘, 셋, 넷. 초반의 흐름을 반면 운영을 잘 가져가는 것, 음. 그리고 뭐 초중반에 깔끔하게 우세를 끌어가는 것, 감각적인 면, 이런 면에서는 박진솔 선수가 뭐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후반에 세밀한 부분에서의 실수들, 장 끝내기에서의 계산 미스, 또 계속 상대가 추격해 오니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것, 이런 면에서는 오늘 약점도 확실하게 드러냈고요. 박승환 선수 역시 뭐 집념의 승부사답게 하나,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셋. 이바둑을 기어코 역전시켰습니다. 바둑은 박진솔 선수에게 정말 두고두고 하나, 둘, 기억날 바둑일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박승화 선수와 대국하는 선수들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네, 오뚜기 근성의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박승화 선수입니다. 박진솔 선수에겐 이 바둑이 많은 교훈이 되어주는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박진솔 선수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조금 진 것도 아니고 이 바둑을 많이 져버렸습니다. 확실히 신은 공평하네요. 네, 감각을 가진 박진솔 선수. 예전에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을 이제 한창 전성기 시절에 두 라이벌로 불리우던 기사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비교했을 때 감각이나 어떤 화려한 면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확실히 앞서지만 대신 유창혁 구단은 후반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다섯, 여섯. 좀 유리한 바둑에서 낙관을 하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확실히 어떤 천재들이 갖는 특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돌이켜봤을 때 좌변 흙집이 정말 커져 있네요.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났고요. 이 선에 젖혀 있는 것도 했고 백돌 한 점을 잡아내기도 했고요. 마지막. 확실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셋. 뭐 서로 시간이 많은 바둑이었다면 이 바둑을 뭐 박진솔 선수가 역전당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초읽기라는 변수와 박승화 선수의 끊임없이 이제 상대를 어떻게 보면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승부수들, 이런 게 기어코 박진솔 선수가 넘어가네요. 오늘 바둑은 정말 박영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바둑도 그렇고 후반의 중요성을 아, 제대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왠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창호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결과적으로 반집 승부가 나왔으니까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자 실제로 뭐 그렇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중반입니다. 보통 바둑은 중반의 승패가 많이 결정이 나니까요. 근데 후반이 강하지 않고서는 사실 인류가 될 수가 없죠. 결국 후반에 이기는 자가 결국 끝에 바둑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요. 박진솔 선수는 지금 아마 복귀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역전당했을까 이런 네.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둘, 셋. 네, 얼굴에 계속해서 좀 당혹감이 묻어나는데요. 좀 언제 이렇게 되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좀 낙관을 하다 보면
이게 좋다가 만만치 않아졌다가 나빠지는 순간을 한 템포 늦게 이제 캐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관파 기사들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좋다라고 보고 만만치 않은데 좋다라고 보고 다섯, 느슨하게 두다가 역전 당했는데 아 만만치 않은가 하고 혹은 뭐 역전 당했는데도 좋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바둑이 딱 그런 게 좀 독이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바둑에서 모든 패배 원흉은 이수가 될 것 같아요. 이수로 그냥 한 점 끊어 잡았으면 아, 질 일이 없었는데요. 네. 여기를 두니까 괜히 좀 맛이 나빠 보여서 또 한 번 지키고 마지막. 그게 또 실수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변에 2점을 끊어 잡은 것도 하변 쪽에 두는 것도 깔끔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여기가 큰 끝내기긴 합니다만 음, 여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 찍고 나서 붙이는 게 되면은 네. 그럼 지금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끝내기 실수가 여기 끊어잡지 않은 중앙 마늘모, 그다음에 하변을 내려서지 않은 2점 잡는 수, 그리고 이쪽을 두지 않은 여기 미는 수, 막판에 이쪽에서 좀 어이없이 당하는 것, 이 모든 게 결국은 이 바둑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 오히려 이번에는 백쪽에서 승부수를 던졌고요. 접패 결과와 상관없이 바둑은 흙이 남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수련 합천의 복덩이입니다. 박성환 선수. 팀의 4지명자인데 1라운드에서 상대팀의 주장을 잡고 2라운드에서 상대팀의 2장인데 지금 1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만날 때마다 상대팀에서 가장 강한 선수만 저격하고 있는데 팀의 4지명이란 말이죠. 네. 그건 뭐 대단한 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특히 바둑리그는 4지명, 5지명들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는 팀이 늘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모든 팀들이 4지명, 5지명은 사실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퓨처스 리그 선수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전 경쟁을 네. 펼치는 입장인데 그런 선수들, 그 선수들이 이제 상대팀의 1, 2지명을 잡아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박진솔 선수가 이렇게 한 수 한 수 출기 쫓겨서 두는 걸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둘, 너무 늦었습니다. 네. 이 바둑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고요. 사실 이런 이기고자 하는 집념이 뭐 어떤 스포츠든 간에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집념으로 박성환 선수 대단합니다.
앞선 라운드에서 진시영 선수,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선수가 이런 집념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상우 선수에게 역전승을 네. 하면서 마지막 팀이 하나, 질 것을 둘,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데 네. 성공을 했고요. 다섯,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것을 좀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실제로 그 인류 기사들이 뭐 신예 기사들이나 혹은 뭐 연구생들에게 복귀를 해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좋은데 그냥 바둑을 뭐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나쁜데 바둑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둑이라는 게 절대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바둑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동량들이 뭔가 이런 정신을 좀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지금 수련하천 팀 내에서도 뭐 박종훈 선수, 박상진 선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린 신예 기사들이 바둑리그를 뛰면 그냥 바둑리그 출전해서 대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팀에는 이제 보통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런 선수들이 바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졌을 때 어떻게 곱씹어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느끼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또 같이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험이 엄청난 자양분이 되겠죠. 박진솔 선수가 참 충격이 오래 갈 것 같은 패배입니다.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 팀 오늘 뭔가 좀 안 풀려요. 네. 2번의 반지패 그리고 한 판의 대역전패. 그리고 지금 보고 있진 못하지만 진시영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도 이바둑만큼은 이겨야도 영봉패는 면하는데요. 네. 좀 멍한 표정이죠. 네, 이제는 뭔가 손이 빠르게 나오는 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바둑에서 불개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개가 바둑이고요. 그러네요. 선수들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대국이 치열합니다. 자, 백은 40집, 흑은 48집이네요. 네, 생각만큼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박성환 선수가 네, 마지막 확실한 승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당했는데 한 집반이라면 정말 박진솔 선수 믿을 수가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박승환 선수도 조금은 쑥스러울 것 같아요. 네, 박승환 선수 집념으로 한 집반 승리를 거둡니다. 박진솔 선수 오늘은 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대역전패를 당했고요. 보다는 박승환 선수가 상대를 끊임없이 제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박승환 선수의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수련 합천 4대 0이 되는데요. 정관장 황진단 팀 마지막 한 판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영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마지막 속기 대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련 합천팀 정말 강하네요. 사실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를 꼽았을 때 수련 합천팀을 꼽은 팀이 선수들이 혹은 전문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은 선수들을 보호했던 팀을 많이 꼽았죠. 그렇습니다. 뭐 물가정보팀도 있고요. 킥스팀도 있고 화성시 코리오. 그 외에 이제 순번을 1번을 뽑아서 신진서 선수를 데려간 셀트리온 팀을 강팀을 네. 꼽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그런데 합천팀의 이런 폭발력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대단하네요. 마지막 자, 이 대국도 이제 둘, 셋, 큰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곱, 여덟, 사석이 이지현 선수가 4개, 진시영 선수가 2개이고요. 사석 2개를 감안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은 이지현 선수의 승리가 확실하네요. 지금은 뭐 미세한 승부는 아닌 것 같고요. 덤에 걸렸는데 제 계산으로는 반면으로 흙이 한 4집 정도 남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초, 네, 이 정도 차이라면 100의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셋, 넷, 다섯, 게다가 백이 집이 날 곳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지현 선수마다 승리를 거둔다면 올 시즌 첫 완봉승이 나오는 건데요. 네. 항상 이 막판에 가면 초반에 뭐 잘 치고 나갔던 팀이나 초반에 좀 무너졌던 팀 이런 팀들이 마지막에 가면 아슬아슬하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년 나오는 게 개인 승수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팀 간 승률이 같을 시에 이제 개인 승수 팀에서 몇 승을 거뒀냐 이걸 통해서 그 개인 승수 총 합으로 이제 순위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5대0, 4대1 승리를 많이 거두면 후반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표정은 심각한데 제 계산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너무 그- 심각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쪽까지 끊었다는 건 뭐 팩감이 많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그냥 좌측으로 끊고 이었다고 봤거든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었다고 보고 계산했을 때 100이 여유 있게 이긴다고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미세하지 않았던 거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지현 선수가 그냥 팩감이 확실하다고 보고 중앙에서 패를 걸어갔습니다. 네. 그냥 좌측을 끊고
개가로 갔어도 한 반면 세 집 그 정도 흙이 남길 뿐, 일단 뭐 세 집 반 이상은 이지현 선수가 남는 바둑이었습니다. 뭐 지금 저 패를 이긴다면 좀 더 확실한 그런 차이가 벌어질 네. 테고요. 1라운드에서는 진시영 선수가 집념의 역전승을 일궈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변화할 곳이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면 세 집도 뭐 끝내기를 잘해야 그 정도 차이로 보였습니다. 꽤 여유 있게 이지현 선수가 앞서 있네요. 하나, 둘, 셋, 이지현 선수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하고요. 일곱, 이 선수가 여덟, 뭐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럴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폭발력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랭킹도 벌써 지금 탑10 안에 진입을 해서 네. 현재 한국 랭킹 8위이고요. 항상 이지현 선수 하면 어렸을 때부터 동갑내기 친구이자 좀 라이벌로 이렇게 느껴졌던 선수가 안국현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군 입대를 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두 선수를 비교하면 평소에 그 꾸준함이 있어서는 이지현 선수가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떤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이나 정말 큰 승부에서의 활약 이런 네. 게 그 폭발력이 이지현 선수에게 좀 부족하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지현 선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안국현 선수는 뭐 세계 대회에서 여섯, 벌써 결승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아쉽게 막판에 커제 구단에게 이제 최종국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한 바 있는 일국에서는 워낙 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네, 뭐 한국 선수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계 대회이고 중국 선수들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이자 뭐 한국 바둑계의 숙제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지현 선수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평소 훈련 때 대국은 정말 기가 막히게 두거든요. 그 국가대표팀에 이제 소속이 돼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데요. 연습으로 대국이 치러질 때는 정말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세계 대회에서 이상하리 많지 좀 긴장을 하는 것인지 성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방금 말씀해주신 또 안국현 선수가 워낙 또 긴장을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국가대표팀 내부 리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고요. 상위 성적을 내면 여섯, 그 최근 4번의 리그전 성적을 합산해서 세계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뭐 치열하게 대국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1조와 2조로 나뉘어서 대국을 하는데요. 1조에서 2명이 탈락하고 2조에서 2명이 올라오는데 사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1조에서 떨어지는 걸 거의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지현 선수도 항상 1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기 랭커들이 2조를 한 번씩은 경험하는데요. 아, 이지현 선수가 2조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평소 훈련에서는 꾸준함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역시나 이 폭발력 그리고 큰 승부에서의 긴장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지현 선수의 숙제입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결국 패를 30초. 이제 다 이어가면서 패를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흙은 해볼 곳이 없습니다. 네.
근데 팩감은 흙이 확실히 좀 없죠. 덱이 지금 마음먹고 팩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기 하나, 둘, 여기는 뭐 찌르면 오히려 끝낸 게 나오니까 쓰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셋,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아, 돌을 돌을 걷었습니다. 여섯. 걷습니다. 네, 팩감으로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즌 첫 5대0 승부가 나오게 되네요. 네, 수리한 합천 팀이 모든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해주면서 완승을 기록합니다. 이지연 선수. 자, 오늘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수려한 합천팀이 시즌 첫 5대0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승부는 전체적으로 좀 파란만장했는데 특히 반집 승부가 많이 나왔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예 기사 박상진 선수, 2001년생의 여린 기사가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반집승을 기록을 했고요. 박영훈 선수는 왜 소신산으로 불리우는지 끝내기에서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 반집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진솔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박진솔 선수는 좀 많이 좀 뼈아픈 패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승화 선수를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진작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둑을 끝까지 이제 집념으로 일궈낸 역전승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면 반집승, 대역전승, 뭔가 수려한 합천팀의 팀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끈질긴 모습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대0 승리를 거둔 수려한 합천팀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근태 감독님, 신인 감독으로서 초반 2연승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5대0 승부는 예상 못했었는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첫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좋은 기세를 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신예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지만 마티형 박영훈 선수를 비롯해서 기존의 강자들 뭐 박성화 선수, 뭐 이지연 선수들이 잘해서 승을 거둔 것 같고 2라운드에는 저희 신예 선수들까지 같이 바둑을 잘 둬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 오늘 대국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 반집 승부를 이제 겨루게 됐는데 반패 싸움, 그 패싸움에서 마지막 패감 쓰는 거 언제쯤 보고 계셨나요? 사실 딱 시작할 때 당시에는 사실 이긴 줄 몰랐었고요. 그냥 이제 팩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정해졌잖아요. 그때는요. 네. 그래서 그냥 팩감 개수에 좀 운을 맡기고 있었는데 세다 보니까 한 패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뻤습니다. 박영훈 구단 하면 뭐 그 바둑TV에서 끝내주는 끝내기 강의를 찍었을 정도로 이 끝내기 달인으로 유명한데 그 끝내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이 바둑 팬분들께 한 말씀 좀 저도 전수해 궁금하네요. 주신다면. 사실 뭐 오늘 같은 바둑은 뭐 끝내기도 잘한 것도 있지만 너무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고요. 그냥 사실 그냥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냥 걔가 하면서 열심히 주는 게 그것도 끝내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좀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영업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박영 선수 그렇다면 혹시 끝내주는 끝내기 다음 편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요새 할 재료가 별로 없어져가지고요.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뭐 끝내기가 뭐 워낙 강한 선수들 많아서 그냥 제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배 기사들한테.
그렇다면 끝내기가 요즘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제 그 TV 보는데 뭐 신민준 선수가 끝내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근태 감독님, 이제 다음 3라운드는 휴번이에요. 그리고 몽백 카페 때문에 또 이제 한 주를 더 쉬게 되는데 이제 좀 긴 시간 쉬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낼 예정이신가요? 어찌됐건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쉬는 기간 동안 팀원들과 선수단들과 연구도 좀 하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3라운드 잘 쉬시고요. 4라운드 때 뵙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련 합천의 고근태 감독 그리고 박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시즌 첫 5대0 승리고 게다가 신인 감독으로서 5대0 승리를 경험했다는 건 또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수련 합천 팀에게 선물로 주어졌고요. 하지만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고근태 감독도 뭐 오늘은 지기겠지만 다시 뭔가 4라운드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각오가 느껴지고요. 박영훈 선수의 그 영업 노하우를 밝히지 않은 그 영업 비밀이 약간은 아쉽지만 뭐 앞으로도 끝내기에서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수련 합천팀이 5대0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현재까지 순위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더불어서 수련 합천팀이 나란히 2승을 하게 되고요. 오늘 5대0 승리로 인해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네요. 네, 개인 승수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인 승수 8승이라면 사실상 뭐 4대1, 4대1 이렇게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저 개인 승수는 크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승부이니까요. 모든 팀들에게 앞으로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진행될 텐데요. 이 3라운드는 한 주 쉬고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몽백 카페가 진행이 되죠. 네, 다음 주에는 바둑리그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저기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다시 그 다음 주에 각자 좋아하는 팀들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한 주는 몽백 카페 세계바둑 오픈전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